갑자기 내가 쓰던 11이 왜 이렇게 오징어로 보이지? 벽돌 같고. 안녕하세요, 테크초이스 주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초이스할 제품은 바로 아이폰 12예요 아이폰 12는 미니와 일반, 프로, 프로맥스 총 4가지로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 일반과 프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려버렸죠. 애플이 어째서 이런 포지션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박스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아이폰 11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작아졌죠. 기존 아이폰 11 박스랑 비교해도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폭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건 이번에 애플에서 친환경을 위해서 이것저것 빼버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포장은 여기 뒤에 이렇게 당겨서 깔끔하게 싹 뜯기는 구조입니다. 여전히 이 깔끔하게 뜯기는 요 참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이폰 12가 가장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 되게 이쁘네요. 자, 이거 잠깐 옆에 두고, 박스가 작으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자, 여기에는 애플 스티커랑 이것저것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USB-C에서 라이팅으로 가는 케이블이에요. 확실히 충전기가 빠지니까 되게 허전하네. 그리고 충전기가 보통 USB-A로 많이 쓰는데,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USB-C 타입이 꽂히는 충전기를 구매해야 될 거예요. 그게 참 번거롭죠. 아이폰 12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폰 12에는 이게 비닐이 아닌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뜯으면 되고요. 이것도 친환경을 위한 것일까요? 아무튼 근데 아이폰 12가 진짜 엄청 예쁘게 잘 나왔네요. 외형을 살펴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각진 디자인, 흔히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이 디자인을 채택하게 됐어요. 이게 아이폰 4 때부터인가 나왔던 디자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폰 5가 요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요 끝에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이제 마감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는 그런 마감 처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후면을 살펴보면은 아이폰 11과 거의 동일합니다. 뒷면에는 유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는 요 섬은 무광으로 처리가 됐어요. 아이폰 12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듀얼 카메라로 동일해서 크게 차이가 없죠. 보시다시피 요 측면 마감만 달라진 거예요. 알루미늄이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맛은 없는데 그래도 캐주얼하고 깔끔합니다. 먼저 왼쪽 측면을 살펴보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음 스위치가 있고 볼륨 버튼이 있고, 그리고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으로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구멍의 개수가 다르네요. 이거는 5개, 이거는 3개. 얘는 구멍 개수가 딱 맞아가지고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참 비대칭이 돼서 좀 그렇네요. 비교를 해보면 유심 트레이가 반대쪽으로 옮겨갔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띠가 새로 생겼네요, 위아래로. 그리고 아이폰 11과 12가 6.1인치로 화면 크기가 동일해요. 근데 크기가 좀 더 작아졌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공간이 좀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아이폰 11이 187g, 아이폰 12가 162g이에요. 근데 거의 20g 좀 넘게 차이 나는 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 확실히 가벼워요. 그리고 더 얇고 작아졌기 때문에 그립감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다. 마음에 드네요. 갑자기 내가 쓰던 11이 왜 이렇게 오징어로 보이지? 벽돌 같고. 그럼 바로 전원을 켜보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이 끝나는데요, 화면이 엄청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이네요. 아이폰 11과 비교하면은 6.1인치로 화면 크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12가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거는 아마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베젤이 훨씬 더 얇아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이폰 11은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젤 부분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더 넓고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요 마감 때문이죠. 아이폰 11의 이 둥근 마감은 베젤이 더 넓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더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각진 디자인은 베젤과 딱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화면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아이폰 11에서 넘어가신 분들은 진짜 체감이 클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아이폰 11은 거의 720p 해상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1이 오면서 FHD 플러스로 해상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나온 프로 모델과 비교하면은 역시 화면 크기는 6.1인치로 동일하고 최대 밝기만 달라졌어요. 일반 모델은 최대 밝기가 625고 프로 모델은 8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DR 영상을 감상할 때는 12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2부터 처음으로 세라믹 쉴드라는 소재가 사용된 글라스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 성능이 4배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꼭 세라믹 쉴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 마감이랑 요 글라스 부분이 거의 딱 떨어지게 설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떨어졌을 때 액정이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 것이겠죠. 근데 액정 자체는 튼튼한데 흠집이 좀 잘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흠집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부터는 5G를 지원하게 돼서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5G 망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 일반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A14 칩셋은 세계 최초 5mm 공정으로 생산된 칩셋으로 A30 바이오닉과 비교해서 40% 증가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중앙 처리 장치는 한 16%, 그래픽 코어는 한 8.3%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뭐 성능이 엄청 뛰어나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A14 바이오닉도 성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아이폰이 여전히 최고의 게임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살펴보면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화소수는 기존과 동일하고 광각 카메라만 조리개 값이 f1.6으로 바뀌면서 27% 더 밝은 빛을 받아들여 더 좋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영상 촬영의 경우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돌비 비전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0비트의 엄청난 색상과 더 뛰어난 HDR을 통해서 현실감 넘치는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폰 12는 해상도와 상관없이 30프레임으로 촬영이 제한됐고 프로는 6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 12를 살펴봤는데요. 아쉬웠던 점도 있고 마음에 들었던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외형 말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치라도 좀 줄여주던가 120Hz라도 넣어줬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텐데 외형만 바뀌어서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앱등이인지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이폰 11 이하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면은 유의미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각진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1보다 가벼워진 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좀 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